지난 27일 밤 70대 여성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는데요. 여성은 그 자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옆집 남성이 70대 여성을 쳐다보면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얘기 좀 하자면서 다가오려고 했는데요. 여성은 벌떡 일어나서 얼른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남성은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이 남성은 또다시 여성의 집에 들어왔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날 새벽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이 내용을 봤는데 정말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피해자가 1945년생 올해 78살이신데 따님이 이 70대 어머니가 옆집 남성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인 70대 여성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처에 딸이 살고 있긴 하지만 일단 혼자 살아왔고요. 그 옆집에는 90대 노모와 60대 초반 아들 이렇게 모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90대 노모랑은 이 피해 여성이 반찬도 주고받고 굉장히 좀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인 60대 남성과는 별다른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60대 남성이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술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90대 어머니가 돈을 잘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이 60대 남성이 저 2만 원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하면서 이 옆집인 피해 여성에게 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2만 원씩을 꿔줬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침입이 있었던 건 27일 이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첫 번째 마주침이 좀 있었는데요. 그 오후 3시쯤에 옆집 남성이 또 2만 원을 빌려달라면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피해자가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현관문은 열어놓고 모기장만 좀 쳐놓은 상태로 때마침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가고 아이고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돈 꿔달라고 찾아온 옆집 남성을 마주치게 됐던 겁니다. 일단 피해자는 부랴부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입고 2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당시 옆집 여성 그러니까 90대 노모는 다른 곳에 가 있던 상태여서요. 옆집에는 이 60대 남성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2만 원 줘서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에 눈을 뜬 순간 그자가 또 피해자를 옆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고스란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완전 공포 영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진짜 섬찟한 상황인데요. 지금 저렇게 사파처럼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여름이고 날이 더우니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이제 안쪽 고리가 달린 이제 방충망만 이제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안에서 고리로 달아놓으면 바깥에 못 들어오죠. 예. 훼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남성은 저 방충망을 뜯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인기척에 이제 피해자분이 일어나 보니까 저 남성의 복장이 예. 상의를 탈의하고 트렁크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유를 들고 앉아서 본인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죠. 이게 밤중에 무슨 짓이냐라고 하니까 이 남성이 하는 말이 얘기 좀 해요. 내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분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 남성이 슬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피해 여성의 따님이 아래층에 살고 계셨었나 봐요. 예. 그래서 딸을 깨우기도 그렇고 일단 옆집 남성이 들어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현관문 살짝 열어둔 상태에서 걸쇠를 잠그고 일단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집에 말이죠. 현관문 걸쇠를 걸어둔 상태였는데 그걸 또 어떻게 들어왔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펜치로 끊고 하하. 자, 당시 상황 어땠는지 직접 피해자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집이 뜨거워가지고 안에 쇠골고리도 다 걸어놓고 그래가 이제 맘 놓고 또 이제 내를 보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2시 반쯤 돼가지고 내가 잠들은 못 들었는데 창살에 새 창살로 막 벤치로 막 뜯어가지고 그걸 또 끌어가지고 들어가 또 잠깐 앉아가 있는 길 안에 일어나라고 기침을 일어나라고 이래놓으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그 놀래가지고 내가 앉아 이야기 섞고 할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내 자꾸 뭐 이야기를 우리 무조건 내가 막 어저께는 막 몸이라도 내가 먼저 티 나가 동네 사람 사이라고 깜을 질러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도 없고. 교수님 이건 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전형적인 노인 대상 성폭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컨대 이 남성이 굉장히 집 구조를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평소에 그 피해자가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훔쳐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흑심을 품고 사실은 1차 그 침입을 했을 때 만약에 젊은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침입을 했었으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딸 깨우기도 그렇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자기는 걸쇠를 갖다 걸고 잠을 계속 청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우통을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 어깨 주물러 주겠다. 그것은 뭔가 이렇게 적절하게 분위기를 갖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신고를 안 하니까 이거는 뭔가 좀 틈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에 대해서는 나이가 저 정도 되고 하니까 만만하게 좀 보고 이번 기회에 뭔가 어떤 성폭행 같은 것을 시도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분들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 휴대전화를 빼앗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막 퍼붓더라는 겁니다. 자, 결국 도망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싶으셔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라거든요. 근데 휴대전화를 그 남자가 빼앗고 죽고 이러는 사이에 도망쳐 나왔다라는 겁니다. 도망쳐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밑에 따님이 밑에 아래층에 산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따님 말씀에 따르면 그 한층 내려왔는데도 어머니 얼마나 놀라고 힘이 들었던지 거의 기다시피 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되니까 이제 다른 아파트 주민들 나오셔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했고 다시 피해자를 모시고 그 피해자 집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옆집 남성 복도를 그 차림새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정말 도와주신 이웃 주민 남성, 야, 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따졌겠죠. 이 장면을 피해자분의 따님이 촬영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네가 내 엄마 어머니인데 이 X가 막 얼마 들어가라. 이 X가 손대지 말고 내가 분명히 했나 안 했나? 손대지 말고 내가 했나 안 했나? 자, 이거 우통을 벗고 있는 자가 그 가해자입니다. 네, 딸이 신고하고 10분 뒤에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저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흥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결국 저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무단 침입 또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옆집 남성은 원래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약물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평소엔 멀쩡한데 술만 마시면 피해자 집에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리기도 했고요.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90대 노모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이제 구속이 안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이웃 사촌으로 저런 자를 계속 두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게요. 일단은 이 피해자 따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저 남성이 구속되기 전까지 임시 숙소를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게 피해자들이 피해야 되는 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 경찰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했지만 일단 피해자 측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저 남성 지금 아까 정신병력도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또 심신미약 이런 걸로 또 구속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혹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좀 처벌 약하게 받으면 결국 저 사람은 일로 돌아올 거고 돌아오면 또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이제 그때 아시겠지만 저 가해자를 억지로 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또 피해자가. 그래서 좀 황당한 게 복지센터에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옆집 저 아까 가해자 어머니는 뭐 어떻게든 뭐 만나서 합의를 보려고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고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이 피해자 어머님과 그 따님, 같은 아파트에 사는 따님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놀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건 반장이 직접적으로 제보를 한 이유가 이 얘기를 털어놓은 그 따님도 10대 때, 중학교 때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수사도 받지를 못해서 그 피해 사실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물 치료받고 입원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어머님도 한 18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70대였으니까 18년 정도 전에도 꽤 연배가 있었던 때잖아요. 그때도 10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디도 털어놓지 않았던 일인데 왜 이걸 사건 반장이 제보했냐면, 사실 이 성범죄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이 나이를 불문하고 어디서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어머님은요 큰 소리만 나도 어떻게 완절부절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을 좀 알아달라고 해서 힘든 얘기지만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피해자 어머님 그리고 따님한테 조금 한 말씀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성범죄 피해자인 그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이렇게 잘 그 보호를 하지 못한 뭐 그런 것들이 가장 그 원초적인 어떤 그 문제점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감정적으로 보면 끝까지 이사 가지 않고 그 남성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집엔 다른 남성이 없어요. 남편이라든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갖다 엄청 받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제보를 하시면서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말을 요구를 하신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신적 살인입니다. 이 김부남 사건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번 이런 것을 당한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그 처벌이 따르길 바랍니다.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